안녕하세요. 에이미 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 2022학년도 예비 고1 생기부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 고1과 예비 고2, 그 다음에 고3은 다 다르다는 거 아시죠? 지금 고2 올라가는 학생들은 봉사라던가 이런 거 아직 기록이 가능합니다. 그 글자 수도 그대로고요. 그렇지만 이번 예비 고1, 올해 고1부터는 글자 수도 많이 대폭 축소되었고 기대되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학생부 왜 중요할까요? 분명 수시 비중이 70, 10%까지 또 가장 높은 시기가 예비 고1들입니다. 20위 안에 드는 상위권 대학들은 분명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택해서 학생들을 뽑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즉 입학사정관들을 많이 채용이 가능하고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인데, 이거 말고 중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지원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교과전형 위주로 또 집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서 하시면 됩니다. 학생부 기재 많이 바뀌었죠. 지금 고1들, 지금 예비 고2들은 수상 경력을 다 기록이 가능했지만 지금 예비 고1들은 한 학기당 하나만 기록이 가능합니다. 전체 총 6개만 선택해서 기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도 학년당 하나만 기재가 가능합니다. 내가 여러 개 했다고 해서 여러 개 다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팁, 이건 아직 발표가 안 나왔지만 탐구 보고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 갔다 오거나 공부하거나 강연회를 갔다 왔거나 내가 어떤 연구를 했다, 이런 거는 또 기록이 가능합니다. 자, 봉사활동 특이사항 삭제된 거 아시죠? 그 다음 방과후 활동 미기재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글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자율동아리 500자, 그 다음에 진로활동이 700자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 다른 거는 등빙 자료가 좀 있어야 돼요. 자율활동이라던가. 그런데 진로라 행동 특성은 담임이 증빙 자료 없이도 기록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담임에게 내 어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증빙자료 외에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생기부를 좀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3가지입니다. 바로 교과 성적이에요. 교과 성적을 무시해서는 여러분 절대 내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특히 교과 전형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특히 수준이 어떠냐, 그 학교의 수준, 즉 평균이 어떠냐, 그 다음에 그 학교의 표준 편차가 얼마냐,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느냐, 내 모집단이 내가 같이 공부하는 그 선택한 과목이 몇 명이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 이과인데 뭐 학교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어떤 과목을 꼭 선택하는 것이 과에 지원을 했을 때 유리할 것이냐, 그것도 이제서 염두를 두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상대회인데요, 여러분. 과목 우수상 너무 중요해요. 과목 성적 우수상, 교과 우수상이라고 하죠. 그 부분 가장 중요하고요. 내가 원하는 과목을 좀 잘 못했다, 그럼 경시대회 나가서 내신을 망친 경우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관련한 과에, 학과에 관련 대회를 꼭 나가셔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망한 세특과 흥한 세특을 말씀을 드릴 건데, 교과에서 세부 특기사항 가장 중요합니다. 학업 역량이죠. 내가 그 수업 시간에 얼마나 수행평가라던가 활동이라던가 내신 성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했는가. 그 다음은 동아리, 그 다음에 자율봉사, 독서 순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기부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예비 고1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행동특성 종합의견 같은 경우는 바로 담임 선생님의 추천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잠재력, 인성, 인지적 특성, 자기주도 학습, 창의성, 예체능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교무실도 자주 들락거리고 경시대회나 이런 거 할 때 선생님께 좀 많이 여쭤보고 어떤 활동을 제가 할 게 있나요? 라고 참여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탐구보고서도 입사관이 볼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학교 지원하는 걸 같이 첨부하는 게 아니고요. 담임쌤이 보는 거예요. 교과 선생님이 보는 건데 수업 시간에 발표하고 참여하고 하면 좋지만 사실 학교 분위기에 따라서 사실 친구들한테 너무 나대는 친구라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발표회를 하면 좋지만 못했을 경우 따로 정리한 내용이라던가 공부한 내용, 질문하고 싶은 거, 궁금해서 내가 알아본 거, 어디 갔다 온 거 이런 것들을 따로 보고서 형식으로 갖추셔서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참고하셔서 분명히
기록해 주실 겁니다. 또 면접할 때도 이런 부분에서도 내가 실제로 탐구보고서를 제출한 거를 자기소개서에 기록을 하시면 입사관 어떤 교수님들이 질문을 하시겠죠. 이 탐구보고서 내용이 뭐였냐. 내가 한 거라면 기억이 남겠죠. 중요한 게 뭐냐면 관찰하고 평가하고 기록하는 건데, 이때 우리 사실 생기부라는 건 선생님이 해주셔야 되지만 인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또 담임 선생님들은 굉장히 튀는 학생 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 이렇게 기억이 남으실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그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그러면은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것도 좀 방법을 찾아보시고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렸죠. 그래서 셀프 생기부라는 말이 나왔어요. 학생부. 스스로 내가 나에 대해서 적어야 됩니다. 사실 학교 선생님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30명, 40명 되는 아이들을 모두 기록하는 게 굉장히 무리거든요. 그렇다면 나 스스로를 좀 관찰해서 기록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앞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주도 학습 일기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기, 왜 했는가, 왜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 스스로 어떤 활동을 했는가, 변화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기부를 봤을 때 학교의 우수함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뭐예요? 학생의 우수함이 드러나는 생기부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 학교생활 기록부의 전 영역은 재학학생 등의 교과 활동을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객관적인 사실, 어떤 구체적인 활동 등을 넣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학생의 특성이 드러난 평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하기 힘드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스스로 내가 나를 관찰하고 기록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나 스스로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대로 기록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수정하시거나 넣고 싶은 부분만 넣는 분들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어떤 관찰일기, 관찰평가 이런 것들을 하셔서 제출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평소에 이런 활동 등을 하면서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망한 생기부, 흥한 생기부 이렇게 잠깐 예시를 말씀드리는 동영상 찍어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